대구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역 항공업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포항 구룡포와 호미곶 양식장에는 어류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탓에 동해안 양식장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독물인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사 2명이 메스꺼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여행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 수가 이달 들어 크게 줄었는데요. 여기에 신규 취항하기로 했던 중국마저 돌연 발을 빼면서 대구공항과 항공업계가 이중거를 겪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철 막바지에 접어든 대구국제공항. 국내외 피서지를 찾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한번 바람 쐬러 백두산 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일본으로 떠나는 승객들이 탑승권을 받는 창구인데요. 앞서 보신 곳과는 다르게 꽤 한산한 모습입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 무박으로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짧게 금방 갔다 오고 하던데 요 근래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대구에서 일본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며 시작된 불매운동이 지역 항공업계까지 번진 겁니다. 일주일에 평균 2만 명이 오갔던 일본 노선의 이용객 수는 휴가 대목인 최근까지 15,000여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는 5,000여 명 줄었습니다. 여파는 노선 감소로도 이어져 다음 달엔 일본행 좌석 수가 반토막이 날 예정입니다. 일본 노선이 사라진 자리에 중국행 비행기를 띄우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추가 취항을 약속한 중국이 국내 정세가 불안하다며 해당 항공사에 돌연 취소를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항공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현재 대구공항 취항 항공사여서 다음 달부터 약 50% 이상의 공급석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모객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용객 4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던 대구국제공항. 일본에 이어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공석이 된 선거구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대구 광역 기초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5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가 20일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5명 모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서 유선 전화를 설치한 뒤 착신 전환 기능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무더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본다면 지역 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대형 선거 사범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든 부분들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정당에 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한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동구의회 이주영 의원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 동해안 일부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포항 구룡포와 호미곶 양식장에는 어류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현재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해역은 포항과 경주입니다. 고수온주의보는 바다의 수온이 28도가 되면 발령되는데 현재 영덕에서 울진 해역의 수온은 26.2도, 양포에서 석병 해역은 27.4도, 경주 월성 해역은 28도로 평균 수온이 27도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은 최근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표충수와 심해수가 섞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 있던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들이 연안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7월 말 이때 이제 포항 근처에 냉수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태풍들이 오면서 냉수대들이 소멸이 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외양의 표충수가 연안으로 접근하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수온으로 포항 구룡포와 호미곶 등 양식장 4곳에서는 넙치와 강도다리 등 어류 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1억여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각 시군 합동 대응반을 편성해 고수온 피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순환 모터나 히트펌프를 지원해 줍니다. 이 모터는 이제 물을 순환시켜 주거든요.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그 저청수에 있는 수온이 좀 차갑지 않습니까? 그 수온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그가 다 한 몇 억씩 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 비용의 한 80% 정도를 보조를 해주고요.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양식장 87곳에서 어패류 1,338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넙치와 강도다리, 조피볼락 등 고수온에 약한 어종으로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는 해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향토 뿌리 기업의 안동 회곡 양조장이 지정됐고요. 상주의 허씨 비단직물은 산업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동 지역의 대표 전통주인 회곡 막걸리. 하루 평균 쌀 750kg으로 막걸리 약 5,000리터를 생산합니다. 1902년부터 117년 동안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회곡 양조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소비자의 입맛과 술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더욱 심해져 전통주의 명맥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게 전통주가 사실 그때도 사양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얼마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서도 사실 두려움도 있었고 전통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회곡 양조장은 다른 양조장과 다르게 1,200리터 이상 대형 발효 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450리터 규모의 소형 탱크를 사용합니다. 장기 발효 숙성으로 막걸리의 품질을 높였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길쌈질을 하고 있는 상주시 함창읍의 허호 대표. 5대에 걸쳐 명주길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 하나에서 1,600m의 실을 뽑아내는 작업은 고단하고 많은 시간을 해야 합니다. 이전의 명주길쌈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상주에서 끈끈한 옛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 그대로만 있으면은 낡은 거란 취급도 받지만 또 새로운 기법도 전통 명주 산업에 도입을 하고 하면은 신제품 대접도 받고 옛 것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가치 부여해주면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허 대표는 1988년 허씨 비단 직물을 설립해 전통 명주 길쌈 산업을 기업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회곡 양조장과 허씨 비단 직물은 올해 경상북도 향토 뿌리 기업 산업유산에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대를 이어 30년 이상 전통 사업을 이어온 사업체를 향토 뿌리 기업으로 옛모습을 간직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산업유산으로 각각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가 못하는 디자인이나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온 향토 뿌리 기업이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장치인 항만 인입철도가 대부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항만을 바로 연결하는 철도는 물류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부침이 심했던 영일만항도 안전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포항역에서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철길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터널 4개와 교량 4개를 포함한 전 구간 건설 공사가 일찌감치 끝났고 항만 입구 건널목 설치 등 마무리 작업도 순조롭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철도 전 구간에 전원 공급이 시작돼 영업 시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완공이 1년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오는 10월 말 개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총 연장이 11.7km로 노반 공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개통이 되면 항만 물류 체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됩니다. 영일만항의 성장 원천인 물동량은 2017년부터 다시 회복세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는 실적이 더 좋아졌는데 인입철도가 받쳐줄 구미와 대구 등의 내륙 물량이 포함되면 연간 목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향후 포항 삼척간 중부선까지 연계될 경우 물류비 경쟁력이 훨씬 좋아져 강원과 경북 북부 지역 수출입 화물의 유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내륙 수출 기업들이 영일만항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달리 부산항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밀렸습니다. 하지만 육상 운송 체계가 철도와 더불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구미, 대구, 북부, 경북 북부, 강남권이 더욱 저희들이 타켓으로 한 물동량 유치가 더욱 용이하고 물동량 증대의 핵심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내년 8월 국제여객부두 완공을 기점으로 한 환동의 국제항만도시 청사진도 치밀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항로 확대와 크루즈 시범 운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 인프라 확충이 외형이라면 인적 자원 양성 같은 지속 성장의 기반을 좀 더 빨리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일만 인입철도가 완공이 되고 국제 여객 크루즈 선이 이제 곧 내년 1년이면은 되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 요원, 그다음에 국제 여객 요원, 그리고 또 물동량 확보하기 위해서 어학 통역 요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전체 그림을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필요한 인력을 지역 자체 내에서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건이던 항만 연결철도가 가동을 앞두면서 대내외 악재에 부침이 심했던 영일만항도 안전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경북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독물인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예천읍에 있는 모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5리터가량의 포르말린이 누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만에 안전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사 2명이 메스꺼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학교 측이 포르말린이 든 병을 교육청에 반납하려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3시 40분쯤 대구 봉산 육거리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SUV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과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 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경산 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모경이가 신매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6%로 면허 취소 처리됐습니다. 지난달 3건에 이어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경북에서만 4명의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대구 이월드가 최근 고용 친화 대표 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지난달 대구시가 뽑은 고용 친화 업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월드의 정규직 인원은 2년 전 182명에서 1년 사이 176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배 늘었다며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이월드의 이번 사고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유원지 345곳을 돌며 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청도 21일부터 이틀 동안 지역의 유원시설 현장을 점검하며 이월드의 행정법상 위반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부고속철도 하행선을 달리던 KTX 열차 운행이 40분가량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20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열차가 고장이 나 동대구역 인근에서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레일은 열차를 신경주역까지 이동시킨 뒤 승객들을 다른 열차에 태워 부산까지 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대구 경일여고가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됩니다. 경일여고는 지난 7월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최근 교육부도 동의했습니다. 경일여고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현재 1, 2학년 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경일여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게 되면서 이제 대구 지역 자사고는 개성고와 대건고 두 곳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제6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참가자 사전 등록을 받습니다. 올해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인문가치를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포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조 강연과 유학,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세션, 인문가치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사례를 공유하는 실천 세션,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 세션 등이 진행됩니다. 사전 등록은 오는 31일까지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와 안동축제관광재단이 2019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사전 예매권을 판매합니다. 사전 예매권은 정가보다 약 30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내 대형 은행과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약권 판매는 오는 9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고 기간이 종료되면 현장 매표소에서 정가로 티켓을 구입해야 합니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은 다음 달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흘 동안 안동탈춤공원과 하회마을 등에서 펼쳐집니다. 영남대 전기공학과 석줄기 교수팀이 전력 변환 분야 세계 최대 학회인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업전동력위원회로부터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로 발표된 논문 138편 가운데 1위에 선정됐습니다. 심사 기간만 4개월이 걸리는 등 꼼꼼한 검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력을 공인받았습니다. 이 논문은 석 교수 연구실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곽병길 씨가 제일 저자로 석 교수는 교신 저자로 연구 책임을 맡았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22일 새벽부터는 본격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겠는데요.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점점 수그러들겠습니다. 22일 아침에 2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있긴 하지만 비와 함께 기온이 내려가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20일 목요일 새벽부터는 본격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남부에 집중되는 이번 비는 많게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갈수록 내려가면서 절기상 처서인 금요일에는 29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